자, 개념 32번 독립시행에 대한 얘기 하겠습니다. 자, 이제 확률의 계산에서 마지막 개념이야. 그죠? 요거 끝나면 이제 우리가 통계 파트로 넘어가게 되는데, 자, 마지막 개념까지 확실하게 정리 잘 하시고, 요 독립시행은 시험 문제에 100% 나오는 개념이기 때문에 잘 이해해주면 됩니다. 자, 예제를 하나 들고 출발해 볼게요. 자, 이제 어떤 예제를 들을 거냐면, 우리가 동전을 던질 거야. 동전을 3번 던진다. 동전을 3번 던질 때, 앞면이 2번, 그리고 뒷면이 1번 나올 확률을 구해보시오. 만약 이런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구해 이거를? 동전 던져서 앞면이 나올 확률과 뒷면이 나올 확률은 어차피 어때? 똑같죠. 똑같으니까 앞면 2번, 앞면 2번, 앞면 2번, 그리고 뒷면 1번, 뒷면 1번, 뒷면 1번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얼마야? 8분의 1 이렇게 되는 건가? 그렇죠? 좀 뭐랄까 못 믿겠어. 좀 아닌 것 같아. 확인을 한번 해보자. 동전을 3번 던지지 뭐 실제. 동전을 3번 던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동전이라고 해보자. 그러면 첫 번째 던진 동전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 2가지. 두 번째는 2가지. 세 번째는 2가지.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 의하여 나오는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 8가지가 되겠죠. 8가지. 총 8가지가 되는데 이 8가지 중에서 앞면 2번과 뒷면 1번이 나올 확률은 이럴 수 있어. 처음에 앞면, 두 번째도 앞면, 세 번째 뒷면. 이런 경우도 있지만 처음에 앞면, 두 번째 뒷면, 마지막에 다시 앞면. 이럴 수도 있지. 오케이. 그 다음 또 뭐 있지 또? 처음에 뒷면이 나오고 두 번째 앞면, 세 번째 앞면.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겠지. 그래서 앞면 2번과 뒷면 1번이 나오는 케이스는 총 몇 가지 있어? 총 3가지 있죠, 3가지. 3가지. 그래서 우리가 사실 저 확률을 구하라고 하면 전체 경우의 수분의 내가 원하는 사건 발생 가지수니까 8분의 3 이렇게 구해야 되겠죠. 아, 이거는 틀렸어. 되죠? 왜 틀렸는지가 중요해. 자, 앞면 2번과 뒷면 1번에 의해서 2분의 1의 제곱 곱하기 2분의 1이라고 했거든. 근데 그렇게 계산을 하면은 왜 이 문제가 원하는 확률이 아니었을까? 뭐가 생략됐어? 뭐가 빠져 있어? 그렇죠. 얘가 확률은 얘도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이 맞아. 앞면, 뒷번이니까. 얘도 뒤니까. 얘도 앞면, 뒷면, 앞면이기 때문에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이야. 얘도 뒷면, 앞면,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이야. 그런데 그런 경우가 몇 경우가 있어? 3개의 경우가 있었던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 연산에서는 앞에 뭐가 빠진 거야? 경우의 수가 빠진 거예요. 경우의 수 몇 가지였어 지금? 3가지가 빠졌던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독립시행 문제, 이 문제는 독립시행은 어떤 개념이냐면 독립사건인 어떤 서로 독립인 사건을 말 그대로 시행을 하는데 쟤를 한 번 시행하는 게 아니라 몇 번? 여러 번 시행을 하는 독립인 사건의 여러 번 시행. 이렇게 정리하면 돼. 독립인 어떤 사건을 여러 번 시행한다. 보세요. 동전도 마찬가지야. 쌤이 동전을 하나 딱 던졌는데 앞면이 나왔어. 그리고 그 동전을 주워서 다시 던질 때 앞면이 나오든 뒷면이 나오든 처음에 앞면이 나온 게 두 번째 동전의 결과에 영향을 끼쳐 못 끼쳐? 못 끼치죠. 영향을 못 끼치죠. 그런 걸 우리가 독립이라고 한다 그랬잖아. 주사위를 던지는 것도 마찬가지죠. 공을 꺼내는 것도 다시 집어넣는다면 마찬가지야. 그죠? 계속 확률이 바뀌진 않으니까 그렇게 서로 영향을 끼치지 않는 독립인 사건을 여러 번 시행했을 때 나오는 어떤 결과들의 확률을 구하는 것. 그걸 우리가 독립시행이라고 합니다. 이해가요? 오케이. 자, 요거하고 좀 비교 좀 해볼게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것 중에서 조건부 확률 있었죠. 조건부 확률. 우리 문제를 딱 읽고 이거 조건부 확률이다라는 걸 어떻게 판정한다 그랬어? 그렇지. 어떻게 판정한다 그랬어? 뭐뭐일 때 그래. 뭐뭐일 때 뭐뭐일 확률을 구하시오. 자, 문제에 뚜렷하게 조건과 내가 원하는 주인공, 그죠? 조건과 주인공이 구분이 되면서 두 개의 사건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이런 형태의 확률을 조건부 확률이라고 판정한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했지. 그랬다면 이제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이 독립시행은 뭘로 판정한다? 문제를 딱 읽고 이거 독립시행이다라고 판정을 해야 문제를 풀 거 아니야.
그 판정을 뭘로 하는 거냐면은 여기에 있는 이 시행 횟수로 하는 겁니다. 시행 횟수. 시행 횟수가 여러 번이면, 이거 독립시행이구나. 자, 근데 여러분, 이 여러 번이라는 용어 자체가 좀 애매하지? 여러 번은 도대체 몇 번을 말하는 거야? 3번이야? 4번이야? 뭐 10번이야? 몇 번이야? 그죠? 근데 앞으로 우리가 풀 문제들은 이 시행 횟수가 3회 이상이면 여러 번으로 간주해도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3회 이상이면 여러 번으로 간주를 해도 된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이걸 어떻게 풀 거라고? 지금 우리 어떻게 풀었어? 앞면 2번과 뒷면 1번이 나올 수 있는 단순 확률을 먼저 계산하시고 그 앞쪽으로 누구를 곱한다? 경우의 수를 곱한다. 이렇게 정리. 우리 교과서에는 이 내용을 어떻게 정리를 했냐면 이렇게 정리를 했어. 3번 중에, 자, 요거 교과서에 있는 대로 풀면 이렇게 쓸 거야. 3번 중에서 2번이 앞면이 나오고 그리고 나머지 1번이 뒷면이 나온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어차피 32도 경우의 수는 맞잖아. 그죠? 쌤,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왜 이걸 앞면을 주인공으로 합니까? 뒷면을 주인공으로 해도 되는 거야? 돼요. 뒷면을 주인공으로 해서 이렇게 가도 돼. 3번 중에 1번이 뒷면이 나온다. 그리고 나머지 2번은 앞면이 나온다. 이렇게 해도 돼. 어차피 얘도 경우의 수인 건 똑같죠. 얘도 3가지고 얘도 3가지니까. 근데 쌤은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 이렇게도. 그냥 이렇게 보면 안 될까? 앞면 2번 하고 뒷면 1번을 일단 해.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하는 거는 앞, 뒤잖아. 그러면 앞, 뒤. 저 3가지가 배열되는 방법이 몇 가지죠? 그렇지. 3팩토리얼 나누기 얼마? 2팩토리얼. 똑같은 게 2개 들어있을 때는 이게 나눠준다 그랬지. 이것도 어차피 경우의 수지? 맞아요. 그래서 뭘 해도 좋아. 뭘 해도 좋은데 단순 확률. 앞면 2번, 뒷면 1번. 뒷면 1번, 앞면 2번. 자, 앞면 2번, 뒷면 1번. 이렇게 단순 확률에다가 앞쪽으로 뭐를 곱해준다는 생각? 경우의 수를 곱해준다는 생각이 중요한 거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3가지의 방향성을 모두 다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공식은 한번 적을게. 자, 공식은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 N번 중에 R번이 나온다. 내가 원하는 확률이 R번이 나오고 그렇지 않을 확률이 당연히 몇 번 나와야 돼? N-R번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독립시행 공식이라고 해. 독립시행 공식이라고 하는데 쌤은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냥 단순 확률에다가 앞에 뭘 곱한다? 경우의 수를 곱한다. 이렇게 기억해 주는 게 더 문제풀이에 좋습니다. 자, 독립시행이 뭔지 알았죠? 자, 문제를 풀면서 더 한번 익혀볼게. 자, 첫 번째 문제 봅시다. 첫 번째 문제 보면 결승전에 올라온 도씨름 선수 갑과 을이 있대. 근데 5번의 경기에서 먼저 3번을 이기면 우승한다. 5판 3승. 그죠? 5번 해가지고 3번 먼저 이기면 이긴다. 근데 갑의 을에 대한 역대 전적이 12승 8패. 얘들아, 갑이 을에 대해서 12승 8패야. 그러면은 20번을 경기를 하면 12번을 갑이 이긴다는 거니까 결국에는 갑이 이길 확률은 얼마야? 20분의 12가 되겠죠. 20분의 12. 맞죠? 약분해 볼까요? 10으로 약분하면 어떻게 되죠? 2로 약분하면 10분의 얼마? 6. 다시. 또 2로 약분하면 얼마? 5분의 3. 5분의 3의 확률로 갑이 이기나 봐. 그럼 당연히 을이 이길 확률은 어떻게 되는 거야? 5분의 2가 되겠죠. 얘가 5분의 3이었으니까, 그죠? 비기는 경우가 없어야 되는데, 그러네. 끝에 가면 비기는 경우가 없다고 나오네요. 자, 그러니까 갑이 이길 확률은 5분의 3, 을이 이길 확률은 5분의 2. 자, 요런 상태에서 4번째 경기에서 을이 우승을 해야 된대. 4번째 경기에서 을이 우승할 거네. 그러면 경기는 지금 5번째 경기까지 안 간다는 얘기니까 한번 봅시다. 얘들아, 요런 게 중요해. 자, 문제에서 4번째에서 을이 우승을 한다고 했으면 4번째 상황까지를 이렇게 써보는 거야. 알겠죠? 자, 첫 번째 경기, 2번째 경기, 3번째 경기, 4번째 경기인데 5번째 경기까지는 가면 안 돼. 자, 문제에서 나한테 원한 게 지금 뭐였냐면 4번째 경기에서 누가 이긴다고? 을이 이기면서 경기가 끝났으면 좋겠는 거야. 자, 요런 컨셉이야. 그죠? 자, 그러면 몇 판 몇 승? 5번의 경기에서 3번을 이겨야 끝난다며. 그러면
을이 네 번째 이기면서 경기가 딱 끝나려면 앞에 세 경기, 앞에 1, 2, 3의 경기에서는 을이 몇 승 몇 패를 하고 있어야 돼. 그렇죠. 을은 2승 1패를 하고 있어야 되겠지. 자, 컨셉 나왔나요? 오케이. 2승 1패를 하고 있다가 네 번째 경기에서 을이 딱 이기면서 끝나야 한다. 자, 됐습니다. 딱 짰고, 그럼 요대로 이제 계산만 하면 돼. 자, 해볼게. 2승 1패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2승 1패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2승 1패? 그럼 승할 확률이 얼마였어? 을이 이길 확률이 5분의 2였잖아. 그죠? 그러면 5분의 2가 몇 번? 오케이. 2번. 2승을 해야 되고, 당연히 한 번은 뭐 해야 된다? 1패를 하고 있어야 된다. 괜찮나요? 그런데 앞에 뭐 해줘야 된다 그랬어? 경우의 수. 그쵸? 경우의 수. 승승패잖아. 2승 1패잖아. 2승 1패니까 이걸 뭐라고 나도 좋고, 3번 중에 2번 승이라고 봐도 좋고, 아니면 3번 중에 1번 패라고 봐도 좋고, 승승패의 배열 방법 3팩 나누기 2팩으로 봐도 좋다. 뭘 해도 상관없다. 경우의 수를 해줘야 된다. 이해가죠? 그런 뒤에, 요건 이제 세 번째까지고, 그런 뒤에 네 번째 반드시 누가 이긴다? 을이 반드시 이긴다. 5분의 2의 확률까지 가주면 우리가 원하는 답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가? 오케이. 자, 이렇게 따져주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얘들아, 이게 경우의 수 문제도 그렇고 확률 문제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문제가 주어지잖아? 그럼 문제가 주어지는 대로 내가 이걸 빨리 뭐 해놓는 게 중요하다 그랬어, 쌤이. 이게 바로 분류죠, 분류. 문제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틀을 잘 짜놓는 거. 요게 중요해요, 확률은. 요게 중요하니까 이런 거 잘 연습해봐야 돼. 이제 여러분들 쌤한테 한번 배우면 이와 유사한 문제들이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문제집들에 다 있으니까 반복적으로 좀 연습하면서 감을 익히시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문제도 한번 해볼게요. 자, 두 번째 문제는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오각형이 있대. 자, 여기에 A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E, 그 다음에 이쪽으로 B, 그리고 여기에 D가 있고 여기에 C가 있다. 자, 이렇게 있나 봐. A, B, C, D가. 그런데 요 변 위를 움직이는 동점 P는 동전을 던져서, 자, 동전을 던진답니다. 자, 동전을 던져가지고 앞면이 나오면 이만큼 가고, 그리고 뒷면이 나오면 얼마큼 간다고요? 뒷면이 나오면 1만큼 간대. 1만큼. 그랬을 때 시계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거야. 근데 문제에서 몇 번을 던진다 그랬어? 6번이라는 이 시행 횟수를 보고 무슨 문제임을 직감한다? 독립시행 문제임을 직감한다. 아, 이게 독립시행 문제구나. 그렇게 직감을 해준다 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랬을 때 A를 출발한 동점 P가 C에 올 확률을 구하셔야 됐다. 어쨌든 6번을 던질 건데 여기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여기에 도착을 할 확률을 물어봤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A에서부터 C까지 오는데 일단 해봐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 오는지. 쌤이 그냥 딱 보니까 그냥 A에서 C까지 오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일단은 앞면이 그냥 한 번만 나오면 돼. 앞면이 한 번 나오면 그냥 두 칸 간다 그랬으니까 탁탁 해가지고 그냥 C가 되는 거야. 그죠? 그러면 총 6번을 한다 그랬는데 앞면이 한 번 나와서 바로 C로 된다고 하면 나머지 몇 번은? 나머지 5번은 뭐가 돼야만 되는 거지? 그렇죠. 제자리 걸음이 돼야 된다는 얘기지. 그죠? 어떻게 이동했던지 간에 제자리 걸음이 되고 그런 상태에서 앞면으로 한번 딱 가면 된다. 요런 방법이 있을 수 있겠고, 아니면은 이게 한 칸도 있으니까 뒷면 나오면 C가 되잖아. 이렇게 안 나오고 그냥 뒷면이 2번만 나와도 C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죠. 오케이, 됐어. 자, 그랬을 때는 총 6번이니까 몇 번이? 그렇죠. 4번이 뭐가 돼야 된다? 제자리 걸음이 돼야 된다. 제자리 걸음이 된다는 건 A로 그대로 있으란 얘기네요. 자, 그러면 해보자. 얘들아, 5번을 해서 제자리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뭐 있지? 5번을 해서 여기서부터 다시 여기까지 오는데 5번을 던지는 거야. 그러면 일단 뒷면은 한 칸을 간다 그랬으니까 만약에 뒤 이렇게 하면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죠. 아, 오케이. 이 5번에서 제자리로 오는 경우가 뭔가 봤더니 뒷면이 5번이 나오면 되는 거야. 자, 또 있나요? 5번 해가지고 될 수 있는 방법? 만약에 앞면이 5번 나온다 그러면 어떻게 돼? 앞면이 5번 나온다 그러면 총 여기 하나, 둘, 셋, 넷, 5칸이잖아. 5칸을 가야 되는데
앞면이 5번이 나오면 총 10칸을 가게 되죠. 10칸. 그러면 어떻게 돼? 하나, 둘, 봐봐. 앞면 하나, 여기서 앞면 둘, 앞면 셋, 앞면 넷, 앞면 5. 됐죠? 그러네. 그냥 앞면이 5번이 나와도 되는구나. 앞면이 5번이 나와도 된다. 자, 이렇게.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앞면 2번과 뒷면 1번이 섞이는 케이스인데, 섞여서 5번을 가가지고 제자리로 갈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있을까요? 해볼까? 어떻게 되지? 한번 해봐. 만약에 내가 앞면 1번에다가 뒷면이 3번 갔어. 그럼 어떻게 돼? 앞면 1번에다가 뒷면이 3번 갔어.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 둘, 1번, 앞면, 그 다음에 뒤. 된다, 이거. 이것도 되네. 이렇게 되네. 그래서, 자, 앞면이 1번에다가 뒷면이 몇 번? 3번. 자, 하나, 뒤. 근데 우리 총 몇 번 가야 되는 거야? 몇 번 가야 돼? 5번 가야 되니까, 이건 안 되는구나. 이건 안 돼요. 5칸을 만드는 방법. 5칸을 만들거나 아니면 10칸. 근데 10칸이 최대였으니까 나왔거든? 그러면 5칸밖에 없는데, 앞면하고 뒷면이 섞여가지고 5번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래서 이 케이스에서는 요거하고 요거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럼 밑에 케이스 한번 볼게요. 4번을 움직여서 제자리가 되는 경우 찾아보래. 4번을 움직여서 제자리가 된다. 4번을 움직여서 자, 해보자. 4회를 움직여서 5가 되거나 10이 되거나 이런 5의 배수가 되는 케이스를 찾아야 되겠지. 해볼까요? 뭐 있을까요? 4번 움직여서 되는 거. 한번 찾아봐. 하나씩 불러봐. 어떻게 돼? 불러봐.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5번. 뒤 5번이 아까 5칸이었으니까 4번을 가서 5칸은 가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면 어떤 게 있다고? 잘 찾아보세요. 어떤 게 있다고? 2칸, 1칸. 이렇게 하면 5개 되죠. 2칸 먼저 가고 1칸 가면 5개 되죠. 이게 4번을 가는 거잖아. 근데 이런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야? 2칸이 뭐였어? 앞면 1번에다가 뒷면이 몇 번? 뒷면이 3번. 앞면 1번에다가 뒷면이 3번? 그럼 얘까지 합치면 어떻게 되는 거지? 뒷면 5번에 앞면 1번? 근데 그건 아까 있었잖아. 뒷면 5번에 앞면 1번. 여기 아까 있었지, 그지? 그래서 이건 아니네. 이거 말고는 방법이 없죠. 자,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따져보는 거야. 따져보다 보면 결국에는 최종 케이스 뭐가 있다? 앞면이 여기까지 합쳐져서 뒷면 5번에 앞면이 몇 번? 3번 나오는 케이스가 있고, 자, 요런 케이스가 있고, 그리고 요거 앞면이 여기까지 합쳐지면 그냥 앞면만 몇 번? 앞면만 6번이 나오는 케이스가 있다. 요 2 케이스밖에 없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계산해주면 되겠네. 뒷면 2번, 우리 동전을 던지는 거니까 앞면이 나올 확률이나 뒷면이 나올 확률은 어때? 똑같죠. 그러니까 2분의 1에 5제곱 곱하기 2분의 1에 1제곱. 자, 얘는 앞면만 6번이니까 2분의 1에 6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경우의 수 곱합니다. 앞에 경우의 수 뭘로 해도 좋다고? 6번 중에 뒷면을 주인공으로 가면 6시 5로 해도 되고, 앞면을 주인공으로 간다면 6시 1로 해도 되고, 앞 5개, 뒤 5개와 앞 하나의 배열 방법, 그렇죠? 6팩 나누기 5팩으로 해도 되고, 그 중에 뭐 여러분들이 좋은 걸로 정하세요. 쌤은 뒷면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건 어때요? 요거는 경우의 수가 한 가지네, 그치? 그래서 요거 2개를 더해주시면 우리가 원하는 답이 된다. 요런 얘기죠. 되겠어요? 독립시행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독립시행 정리할게. 문제를 보고 이 문제가 독립시행인지에 대한 일단 판정은 뭘로 한다? 시행 횟수를 보고 한다. 독립인 사건을 여러 번 시행하는 그 사건을 보고, 그런 시행을 보고, 이게 독립시행이구나 라고 판정을 해주시고, 계산할 때 어떻게 한다고? 그렇지. 일단 분류를 먼저 하신 뒤에, 분류를 먼저 한 다음에 그 해당 사건이 나올 수 있는 단순 확률을 먼저 생각해보고, 그거에 대한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본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겁니다. 되겠어? 자, 요거 복습하고서 바로 우리 유형통달에 있는 문제를 풀어본 다음에 CPR이랑 기본서랑 있는 문제들 풀어보면 감이 잡힐 겁니다. 알겠죠? 자, 배운 날 바로 복습을 해야지 이해가 잘 갑니다. 일단 강의를 들어놓고 나중에 이틀 뒤에 3일 뒤에 하려고 하면 기억이 안 나서 또 보게 된다고. 자, 지금 강의 들은 날 바로 복습하고
유형통달까지 풀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정리 잘 하시고요. 우리 이제 통계 파트에서 또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수고했습니다. 안녕.